2026년 새해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는 꼭 건강 챙기겠다고 마음 먹으셨을 겁니다. 작년보다 운동도 좀 해보고 음식도 조심해보고 시간 되면 건강검진도 한번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작년이랑 똑같이 검사받고 똑같이 생활하다가 몇 년 뒤 병원에서 전혀 예상 못한 말을 듣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검사 결과지에는 분명 정상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약을 먹어야 하냐는 말을 듣게 되는 걸까요? 왜 그때는 괜찮다더니 이제 와서 더 큰 검사를 하자고 하는 걸까요? 사실 문제는 몸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닙니다. 이미 신호는 예전부터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합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 정상이라는 말이 항상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누구에게는 그냥 넘어가고 누구에게는 바로 관리가 시작됩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기준은 검사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모르고 새해를 또 넘기면 나중에는 건강만이 아니라 병원비까지 함께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예전 기준으로 안심하면 더 위험해지는 검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괜찮다고 들었던 검사 항목이 올해부터는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불안하게 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검사 다 받으라고 겁주는 영상도 아닙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정말로 꼭 알고 계셔야 할 검사 기준과 검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려는 영상입니다. 검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몇 년 뒤 몸 상태와 삶의 부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올해 어떤 검사는 꼭 다시 봐야 하는지, 정상이라는 말에 어디까지 안심해도 되는지,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행동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지가 분명해질 겁니다. 새해가 바뀌었다는 건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선택을 잘 하시도록 지금부터 차분하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가장 안심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검사 끝나고 며칠 뒤 결과지를 받아봤을 때 맨 위에 적힌 정상이라는 두 글자를 보는 순간입니다. 그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다행이다. 올해도 별일 없구나. 이제 또 1년은 괜찮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실제로 수많은 분들을 보다 보면 이 정상이라는 말 때문에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과 병원이 보는 정상은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검진이나 회사검진은 기본적인 선별 검사입니다. 큰 문제가 있는지를 걸러내는 용도이지 앞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까지 자세히 알려주는 검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기본 검진 결과 하나만으로 몸 상태를 전부 판단해버립니다. 작년에도 정상, 올해도 정상이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정상이라도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위험 신호가 쌓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치는 정상 범위 안에 있지만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거나 특정 항목이 경계선에 계속 걸려 있다거나 다른 검사 결과와 함께 보면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조합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결과지 어디에도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과지에는 정상과 비정상만 적혀 있을 뿐 앞으로 조심해야 할 신호인지 지금부터 관리해야 할 단계인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검진을 잘못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검진을 잘못 받는 게 아니라 검진 결과를 잘못 받아들이고 계신 겁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조심해야 할 수치로 보고 있는데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며 평소 생활을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지켜볼 단계가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다 그랬는데요. 그때는 정상이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정상은 이미 경고가 시작된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6년을 기준으로는 예전처럼 단순히 정상이라는 말만 믿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검사 항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검사, 똑같은 결과지를 받아도 해석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새해를 또 넘기면 다음 검진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2026년에 꼭 다시 봐야 할 검사 기준이 무엇인지, 왜 기준이 달라졌다고 느껴지는지, 그리고 어떤 수치부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지를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들어오면서 건강검진을 대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몸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는데 우리는 여전히 1년에 한 번 숫자만 보고 괜찮다고 결론을 내려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처럼 오랫동안 서서히 변하는 수치들은 예전 기준으로 정상이라는 말만 듣고 넘어가면 이미 관리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에도 같은 검사를 했고 결과도 비슷했으니 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검사를 한 번만 놓고 보지 않습니다. 몇 년간의 변화 흐름을 같이 봅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더라도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면 그건 이미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이런 흐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 생활습관병이 더 빨리 진행되고 한 번 문제가 생기면 회복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는 그냥 지켜보자고 했던 수치가 올해부터는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는 단계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기준이 갑자기 엄격해진 게 아니라 그동안 쌓인 변화가 이제는 눈에 띄는 단계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 결과를 단순히 합격, 불합격처럼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경계선이라는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관리하면 약 없이도 충분히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그냥 넘기면 몇 년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검사 결과지를 볼 때 숫자 하나하나보다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정상이라서 넘어갔던 항목이라도 올해는 관리가 필요한 신호로 봐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검진을 새로 받을 필요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신 기존 검사 결과를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올해 건강관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본 검진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검사들, 병원에서는 따로 챙겨보는 항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건강검진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검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검진이나 회사검진을 받으면 웬만한 건 다 확인한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병원에서는 그 결과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본 검진은 큰 이상이 있는지를 걸러내는 데 목적이 있고 앞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까지 자세히 알려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관이나 대사와 관련된 문제는 초기에는 증상도 없고 기본 수치만으로는 위험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필요에 따라 몇 가지 검사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더라도 그 구성이나 비율을 함께 보지 않으면 실제 위험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혈당 역시 공복 혈당 하나만 보고 괜찮다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몸 전체의 당 조절 상태를 같이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살짝 높거나 정상에 가깝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는 생활 습관과 함께 봤을 때 지방간이나 대사 문제의 신호가 숨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검사들은 비용이 크게 드는 검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추가로 확인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훨씬 더 많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기본 검진에서는 별말 없었는데
추가 검사에서 이미 관리가 필요한 단계로 확인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진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하지만 검진에서 말을 안 했던 것과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본 검진은 알려주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검진을 받으실 때 어떤 검사를 받았느냐보다 어떤 검사를 안 받았느냐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검사를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생활 습관과 기존 수치에 따라 꼭 확인해야 할 검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알고 선택하느냐, 모르고 지나가느냐에 따라 몇 년 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는데도 병원에서 다시 보자고 하거나 추가 관리를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보면 분명히 정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병원에서 다시 한번 보자고 하거나 생활습관 관리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당황하십니다. 정상이라면서 왜 또 보자는 거냐고, 괜히 겁주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상이라는 말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병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뜻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검사 수치는 대부분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여유 구간과 경계 구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 충분히 여유가 있는 정상이고 어떤 분은 정상 범위의 끝에 가까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결과지 숫자만 보고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수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전 검사와 비교해서 어떻게 변해 왔는지, 생활 습관이나 체중 변화와 함께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같은 수치라도 어떤 분에게는 그냥 지나가고 어떤 분에게는 지금부터 관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문제들은 경계선 단계에서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는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상인데도 다시 보자는 말이 나왔다는 건 지금 당장 큰 병은 아니지만 이대로 가면 몇 년 뒤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이 가장 부담 없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아직 정상이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활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다 다음 검사에서 수치가 더 올라가면 그때는 생활 습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검사 결과를 볼 때 정상이라는 단어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왜 다시 보자고 했는지, 무엇을 조심하라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검사 결과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상황별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정상이라고 써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지, 경계라고 나오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생활 습관만 바꾸면 되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검사 결과를 3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고 이전 검사들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수치가 정상 범위이긴 하지만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나 경계선에 가까워진 경우입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는 바로 약을 먹을 단계는 아니지만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이 경우에는 식습관과 활동량, 수면 상태를 점검하고 몇 개월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방향을 바꾸면 약 없이도 충분히 관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수치가 이미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거나 이전보다 빠르게 나빠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미루지 말고 병원에서 정확한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만으로 버티려다가 오히려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이라는 말만 믿고 넘어가거나 아직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는 것이 가장 큰 문제를 만듭니다. 검사 결과는 판단을 미루라고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검사 결과를 받으면 괜찮다, 아니다로 끝내지 마시고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다음 검사까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꼭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이 기준만 잡아도 검사를 대하는 태도와 이후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선택했다가 나중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강 관련 선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가 지나고 몇 달쯤 지나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쓸 걸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봤을 때는 크게 문제 없어 보였고 바쁘기도 했고 당장 아픈 곳도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흔한 선택이 바로 이겁니다. 작년이랑 비슷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작년과 올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생활을 반복하면 같은 방향으로 조금씩 더 나아갈 뿐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선택은 시간이 나면 다시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몇 달 뒤에 다시 검사하겠다고 마음먹지만 실제로 다시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다음 검진에서 수치가 더 올라간 걸 보고 그제야 놀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주변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누가 이 정도 수치는 다 그렇다더라, 아직 약 먹을 단계는 아니라더라 하는 말을 듣고 스스로 안심해버립니다. 하지만 몸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수치라도 위험도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안타까운 선택은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건강 문제들은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관리 단계를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해마다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선택들은 대단한 결정이 아닙니다. 대부분 아주 사소해 보이는 미루기와 넘기기입니다. 그 순간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들이 쌓여서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작년처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찮아 보일 때 한 번 더 점검하고 미뤄도 될 것 같을 때 오히려 확인하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억하신다면 올해는 적어도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검사가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을 지키기 위한 도구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사는 겁을 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병을 찾아내서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의 진짜 목적은 지금 괜찮을 때 방향을 잡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서서히 쌓이고 조금씩 신호를 보내다가 우리가 그 신호를 계속 지나치면 어느 순간 선택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정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2026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해가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고 지금 선택하면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년처럼 살았는데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다른 기준으로 검사 결과를 보고 작년과 다른 선택을 한다면 몇 년 뒤 몸 상태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모든 검사를 다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안해서 병원을 더 자주 찾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검사 결과를 어떻게 읽고 어떤 신호부터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필요 없는 걱정도 줄이고 꼭 필요한 관리만 할 수 있습니다. 새해의 가장 좋은 건강 관리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내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2026년을 시작하는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건강 막연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기준부터 잡으시길 바랍니다.